치앙마이에 손님을 데리러 가는 차여서 저희는 400바트에 둘이 치앙마이까지 가게 됐습니다. 송태우를 타고 치앙다오에서 치앙마이까지 갑니다. 가는 거래요. 엄청 싼 거. 싼 거 엄청 좋아해요. 한 달 만에 차다 레스토랑을 다시 찾았고요. 한 달 전에 아주 이걸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리웠어요. 어떻게 이리 맛있을 수가 있을까? 치앙마이에 들어오던 날은 러이크라통 축제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붐볐었는데, 치앙마이를 떠나는 날은 또 썬데이 마켓으로 또 이렇게 카페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인들이 무지 많아요. 지금 이곳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명동 같아. 서울에 어디 같아. 쉽지 않아? 멋있어. 약 50일 전 여행을 시작하기 전 한국에서 이발을 했는데요. 2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길어서 치앙마이에서 라오스로 넘어가기 전에 이발을 하기로 했어요. 숙소 주변에 이발을 아주 잘한다는 이발소가 있어서 오전에 방문했었는데 계속 문이 닫혀 있었어요. 전화를 해도 자동응답 목소리만 들려오고, 오전에 1시간여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 교민 한 분을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 나눴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오니까 문이 열렸어요. 이발을 하고 라오스로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태국 이발소에서 이발을 다 해보네요. 이렇게 해서 시원스럽게 머리를 자르고 라오스로 떠납니다. 신체 발부라 했는데 제 신체 일부를 태국에 두고 떠나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노마다입니다. 약 2달 전에 치앙마이에 입국하는 영상에서 인사드렸는데요. 어느새 태국 여행을 마치게 됐습니다. 태국 여행, 한마디로 말해 아름다운 사람들,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 예쁜 카페들, 아직은 때가 덜 묻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왜 태국을 자유여행의 천국이라 하는지 실감한 태국 북부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태국 북부 여행을 마치면서 제가 보고 느끼고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여행하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태국의 일부 지역을 여행하고 이것을 태국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태국은 동서로, 남북으로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제가 여행했던 태국 북부 지역은 태국의 일부 지역으로 치앙마이주, 메옹손주, 람빵주, 스코타이주, 난주, 파야오주, 그리고 치앙라이주였습니다. 여행하고 난 지금 이 지역의 매력이 뭘까 생각해보니 무덥지 않은 시즌에 다소 여유로운 스케줄 덕분에 보다 태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여행이었습니다. 치앙마이는 태국의 제2도시며 태국 북부 여행의 중심지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항공과 대중교통의 중심이고 태국 북부를 여행하는 출발점입니다. 학생들이 방학하는 1월에 접어들면서는 한국인들이 단연 많았습니다. 거리 어디를 가더라도 앞뒤에서 한국말이 들릴 정도로 많았습니다. 치앙라이는 어떤 분들은 노점의 도시라 하는데 지나치게 치앙마이 중심으로 몇 군데만 투어 형태로 여행이 진행되어 그런 것 같은데 실은 치앙라이도 구석구석 볼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유를 가지고 태국 북부의 산악지역 고산족들을 만나고 싶다면 치앙라이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치앙라이를 중심으로 치앙센의 골든 트라이앵글과 미얀마와의 국경인 메사이, 그리고 왼쪽으로 메살롱, 도이창까지 여행의 거점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수코타이는 태국 역사와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수많은 불교 유적, 유물뿐만 아니라 태국어의 기원이기도 하다니까 빼놓을 수 없죠. 저녁 노을 지는 수코타이의 역사공원은 태국 여행 최고의 스팟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람빵 지역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도자기와 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탉의 전설이 담긴 도시입니다. 치앙마이 북서쪽의 메사이, 메살롱, 매홍소는 1949년, 50년 중국의 국국내전 때 윈난성에서 피난 내려온 중국의 국민당원과 주민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매홍선의 발락타이뿐만 아니라 메사이, 메살롱 지역의 차밭은 대부분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대규모의 차 농장입니다. 한국이나 일본과는 매우 다르지만 매찬과 치앙다오 지역에는 온천도 있어서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커피로 유명한 도이창 지역이나 나안의 푸아와 사파는 도이푸카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데 주로 태국인들이 좋아하는 휴양지입니다. 더위를 피해 선선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태국 남부 지역, 특히 방콕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랍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방을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도이푸카 국립공원 지역은 풍광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때가 덜 묻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순박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태국적인 모습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워낙 오지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 1월 초 치앙마이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한국인 여행자를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이용했던 교통수단이 참 다양했는데요. 처음으로 성태호와 오토바이 택시를 타봤고 도시간 이동 시에는 버스와 밴을 이용했습니다. 버스와 밴, 심지어는 성태호조차 다니지 않는 오지에서는 렌트카를 이용해 여행을 했습니다. 시내를 둘러볼 때는 거의 모든 도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했습니다. 자전거는 시내를 여행하는데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 돌아다니다가 예쁜 카페에 들르기도 하고 웬만한 볼거리들은 샅샅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도시 외곽까지 다녀올 수 있고 호텔에서 무료로 빌려주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 오기 전 오토바이를 이용해 볼까도 생각했었는데 원동기 소형 면허를 다시 따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그리고 위험성을 생각해 포기했습니다. 오토바이는 태국을 홀로 여행하기에 매우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를 탈 수 없고 사고가 무척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행자들이 사고가 많고 사고 발생 시 치료나 보험이 매우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바이에 머물 때는 같은 숙소에 묵고 있는 외국인 여행자 한 분이 스쿠터를 처음 타다가 사고를 당해 다음날 결국 방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능숙하게 타실 수 있는 분은 스쿠터보다는 배기량이 좀 더 큰 오토바이라야 매우 험한 산악지역인 도이창이나 메살롱, 도이푸카 등을 라이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토가 매우 넓은 태국에서는 버스는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고 오히려 이동 시간을 휴식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린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의 소도시들은 버스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직은 예약제도 아니고요. 차량의 상태나 운행 횟수 등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편하고 버스 정보가 인터넷이나 터미널에서조차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배는 버스가 다닐 수 없을 만큼 굽이 많고 험한 지형을 운행하거나 빠이, 매홍선, 치앙라이, 팡 구간 등을 운행합니다. 성태호는 옛날 우리나라 픽업 트럭이라는 것을 개조한 것인데 밴도 다니기 힘든 험한 산지마을들을 운행합니다. 오토바이 택시는 다른 나라에서는 툭툭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시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랩이나 볼트에 대해 말씀드리면
치앙마이, 치앙라이 공항 모두 공항으로 이동할 때는 탈 수 있지만 공항에서 시내로 나올 때는 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마 택시 운전자들과 모종의 협약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치앙마이나 치앙라이 공항에 내려서 시내로 가실 때는 그랩이나 볼트 잡으려 하지 마시고 공항 택시 이용하세요. 가장 빠르고 요금도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장기 여행자에게는 숙박비가 항공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숙소는 주로 게스트하우스와 중저가 호텔 또는 중저가 리조트를 이용했는데 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불한 만큼 대우를 받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숙소를 찾기 위해 많은 정보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도이푸카 공원 지역이 사판이나 도이창 지역은 주로 방콕 사람들이 매우 선호하는 서늘한 지역이기 때문에 숙박비가 놀랄 만큼 비쌉니다. 허름한 텐트도 하룻밤에 38,000원에서 펜션급은 24만원까지도 했습니다. 이마저도 연말연시 휴가철에는 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저렴하다고 마음 놓고 지출하다 보면 총 여행 경비는 패키지만큼이나 많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주류에는 다소 엄격한 태국이라서 술값만큼은 한국과 비슷한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었습니다. 다만 주류는 판매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술값이 마트나 식당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태국의 물가에 적응하다 보면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100바트 약 3,800원도 적지 않은 돈이라 느낄 수 있으면 절약하게 됩니다.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하면 1인당 하루 2만원 내외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우선 태국 사람들이 휴가 기간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2월 27일경부터 1월 2일까지는 태국 사람들 최대 휴가 성수기로 방구하기 또는 유명 관광지, 카페 등은 출입이 어려울 만큼 힘든 시기입니다. 12월에서 2월은 치앙마이 북쪽은 한국의 가을 날씨처럼 여행하기 좋지만 수코타이 지역은 한낮에 34도까지 올라가 매우 더웠습니다. 사판, 메살롱, 도이창 등은 아침에 다소 쌀쌀합니다. 메사이 지역과 미얀마를 방문할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지 교민의 말에 따르면 최근 19명이 불법 감금되고 갈취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사이에서 다녀오는 미얀마 지역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면 샨주를 비롯한 4개 지역이 여행 제한 4급에 해당하는 여행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온상이거나 미얀마는 방글라데시에 이어 아직도 아편 생산 2위국일 정도로 마약 단속이 강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태국은 개를 메어서 키우지 않고 방사하기 때문에 거리를 가는 개를 만날 개는 널브러져 있고 아무 데서나 자고 있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다 보니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듯합니다. 피부병에 걸린 개도 많고 많이 짖고 때로는 짖으면서 쫓아옵니다. 걷거나 자전거 탈 때 주의해야 하는데 일단 마주치면 무시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만약 물렸을 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서 광견병 예방주사 맞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지난 한 달 반가량의 태국 북부 여행을 정리해봤는데요. 좀 더 보충이 필요한 경우 댓글이나 설명창을 이용해서 게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제가 경험한 부분이나 아는 부분은 답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즐거운 여행이라도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무리하게 계획하지 마시고 태국에 있는 그대로를 즐기려 한다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여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부터는 라오스로 이동해서 그곳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둘러보겠습니다.